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오는 기회이고 누구나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순간들이 됩니다. 오늘 11시에 만납시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역사학자이신 김동길 박사님을 모시고 송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김동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또 이 연말이 되면은 다 바쁘게 지내는 때입니다. 이 김 박사님 특히 바쁘신 가운데 저희 11시에 만납시다 송년 특집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감회이신지요? 글쎄요, 뭐 우선 바쁜 시간에 나와줬다고 좋은 얘기로 맞아주니까 고맙고요. 예. 뭐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걸 나왔다 그러면은 좀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예. 이제 바쁘다고 자꾸들 그러는데 한 해를 보내면 역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월이 자꾸 가는데 우리는 언제쯤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일이 늘 궁금하게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한 해를 보내서 아마 국민의 글쎄 다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수요가 우리는 언제쯤 자유롭게 남과 북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 살 수 있을까? 또 지난 해도 그것을 못하고 네. 새해를 맞이하느나 아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말이에요. 예. 이 선생님 고향이 이북이시다는 걸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요. 고향은 어디시고요?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좀. 고향이 이북인 건 사실이고요. 네. 태어나기는 평안남도의 맹산이라는 아주 산골에 태어났어요. 네. 뭐 보통 산골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나 거기 늘 살질 않고 아주 어려서 한 5살, 6살 때 저 평양이라고 뭐 평양이라서 또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한국 사람 치고 평양은 다 아니까. 예. 거기 나가서 쭉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저 잔뼈가 굵어진 셈이기 때문에 예. 늘 평양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고 예. 또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그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내 위에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또 그분도 뭐 일제 때 그 전쟁통에 잃어버렸고 네.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밑으로 또 우리 동생이 2사람이 있어서 네. 위로 우리 2사람은 뭐 아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러고 혼자들 살지만은 내 밑으로 있는 동생 2은 다 시집을 가서 다 괜찮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고향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없으십니까? 고향이 기억에 없다고 하면 고향을 그리워할 까닭이 없죠. 예. 그런데 물론 아주 어려서 살던 맹산이라는 데도 늘 기억되는 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길 몇 차례 가봤으니까 예. 커서 가봤으니까 내가 살던 데가 이런 데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역시 늘
꿈속에도 그리운 것은 그 평양이라는 그것이 고향이고 예. 또 평양에 뭐 다들 아는 대로 모란봉이 있고 태동강이 흐르고 능라도가 있고 그런 데 얽힌 어린 시절의 꿈이라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걸 늘 생각하게 돼요. 고향 그러면 고향의 산천을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고향에 얽힌 것은 자기 부모의 모습 또 부모가 아주 나이 들지 않고 아직도 젊은 시절의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 생각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많은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주책 없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그 약점이 있어서 네. 될 수 있는 대로 김동건 씨도 그런 걸 물어보지 마세요. 뭐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든가 네. 어머니가 그립지요. 그러면은 또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네. 서로 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네. 또 이제는 뭐 비차에다 고아들 아니에요. 네. 나이는 들었지만 고아라는 건 그건 어려서 고아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럼 또 우리 괜히 또 둘이서 눈물이나 찔끔찔끔 흘리고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예, 선생님도 그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라든가 아버님 말씀을 하실 적에는 항상 너무나 감상적이 되지 않는가 싶을 그래요. 정도로요. 네, 글을 봐도 그렇고 평소에 그 말씀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어떤 면으로 더 그 다시 이렇게 우러러뵙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뭐 인간이 특히 공통적으로 예, 지닌 거죠. 그 선생님 글 중에서 그 고려장 지내러 가던 아들과 그 지게에 업혀가는 어머니의 그 일화는 누가 들어도 부모를 눈물겹죠. 예, 눈물겨운 그런 그 것이 말씀을 아니겠는가 하세요. 뭐 생각이. 들어서 기억이 있으시면 하세요. 여러분 무슨 잘 아시겠지만은 그 왜 옛날에 고려장 지내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 고려장 지내는 이제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기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게에 져서 이제 산골 깊은 데다 갖다 버리고 오는데 버리러 가는 아들 위에 업혀서 가시는 부모들이 어머니가 그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계속 길에다 뿌리더라. 왜 그걸 자꾸 나뭇가지 꺾어서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업혀가는 어머니가 자기 내버리러 가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돌아올 때 산이 깊으니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거기에다 꽃을 하나씩 이렇게 따서 버리니 날 버리고 올 때 길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얘기 자체가 벌써 눈물겹지 않아요?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때 풍습을 따라서 어머니를 산중에 모셔다 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버림을 받게 되는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의 행복을 생각해서 네. 그 아들이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데 역시 인간의 절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느끼죠. 그래서 그 글을 그 교수님께서 쓰신 것을 여러 젊은이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만은 보는 사람마다 다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애틋한 정을 느끼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예. 유년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에겐 궁금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굉장한 아이가 못 됐고요. 예, 그냥 예. 보통 사람이죠. 뭐 예. 철두철미 그죠.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인데 예. 다만 그 어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예. 키우면서 나는 기억에 없지만은 아마 그저 좀 마음대로 자라게 해두셨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애가 뭘 하고 싶다는 걸 그건 안 된다. 예. 요새 엄마들은 그게 많잖아요. 예. 그건 못 쓴다. 이러질 않고 그저 하고 싶은 것은 되게 하도록. 뭐 그야 물론 아주 위험한 거야 안 되겠지만은 나는 어머니에게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어려서 자다 일어나서 자꾸 물을 먹겠다고 그래서 대접에다 물을 한 그릇 떠다 줬더니 예. 그게 아마 아주 두 서너 살 어린 네, 때인가 봐요. 그러니 그걸 얼마쯤 먹고는 자꾸 요에다 그걸 쏟겠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아니 요 깔고 자다 거기다 대접에 물을 쏟으면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미가 못 돼서 그런지 자꾸 울고 꼭 그걸 쏟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걸 또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저걸 못하게 하면은 또 기가 죽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 쏟아라. 예. 그래서 그걸 요에다 쏟고 예. 그러고 그러니까 요를 깔아야 잘 거 아니겠어요? 예. 젖었으니까. 예. 그걸 요에다 쏟고 뭐 웃었대나 그래요. 예. 제가. 예. 그러니까 좀 한심하나 아니지만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일러 주시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네. 사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아이가 너무 기가 죽어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요를 재워주는 거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애가 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 그건 얼마나 안 된 일인가 예.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요새 엄마들은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났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어머니들 가운데는 애들을 키우면서 마음대로 좀 자라게 하고 또 그게 사회 전체에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좀 되는 것도 있어야 길을 펴고 살고 그것도 괜찮은 미천 아닙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를 미천으로 이 시점까지 살아와서 그래도 살고 싶은 대로는 삽니다. 예. 지금 예. 그 교훈이 속에 있어서 네. 굽힐 것은 없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신이 역시 어려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않는가. 네. 그리고 뭐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저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고 네. 또 어려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은 또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 뭐 그렇게 특기할 만한 어린애는 못 되고 네. 그래 어떤 애는 뭐 어려서부터 재주 있는 애들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유치원 가기 전에 뭐 2학년 3학년 끝까지 다 배워가지고 들어가는 애들 요새 많아요. 예. 그 엄마가 그렇게 열성이죠. 예. 그러나 걔들이 끝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네. 너무 그렇게 열성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네. 좀 엄마가 뒤에 있으면서 애들 보고 자유롭게 나가라. 네. 그러는 교육이 보람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네. 그렇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님 말씀은 자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오늘은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하고 예. 그러고 이제 몇 마디 하죠. 근데 오늘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또 눈물이 나오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또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는 또 어떤 면으로는 평범한 분이죠. 예. 굉장한 교육을 받은 신분도 아니고 예. 옛날식으로 하면 그저 보통 학교 다니다 마신 그런 분이니까 예. 그 시대에는 한글도 모르는 부인들이 많았던 세상에 그래도 한글을 잘 읽으시고 또 쉬운 한자나 아시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런 어머님이었으니까 뭐 배운 게 전혀 없는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 어떤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아니었는데 근데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후에 교회 같은데 관계에서 무슨 나서서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걸 들을 때 네. 우리는 그래도 배워서 뭐 이긴 마디나 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아무 배우신 것도 없는데도 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도 잘하시고 예. 그걸 보면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나 그런 능력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평화, 예. 서로 기쁘게 지내자는 그 주장. 예. 그러니까 이기적이 안 되고 자기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을 좀 기쁘게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때문에 그분만 어디 계시면은 그 주변이 늘 아주 화평하고 네. 뭔가 행복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었으니까 예. 아마 그분의 장점이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화평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머님의 성격이 아주 낙천적이신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기질이 원체 낙천적이신 분이니까 네. 이제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미운 놈 떡 한 개 더 주라. 어허. 밉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몫으로 가는 떡까지도 뺏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건 미운 놈이니까 네. 주지 말자 하지만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면 그 사람 몫이 하나지만 하나를 더 줘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좀 어떻게 마음이
좀 제대로 바로 잡히도록. 네. 또 낙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가난해서 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 집안이 네. 가난해서 참 그 뭐 깊은 사정을 다 얘기해서 뭘 하겠습니까만은 아마 요새 사는 사람들은 집에 쌀이 떨어진다든가 뗄 나무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경험을 해봤겠어요. 네. 그건 우린 어려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경우가 없으시고 언제나 이제 사흘 굶으면 역시 쌀짐을 진 사람이 들어온다. 예. 그런 생각. 예. 뭐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쓸겠냐.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지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가난하면 어떠냐.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고 예. 요새 애들은요 그 부모 교육이 잘못된지 뭔가 하니 집안이 좀 가난하면 아주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뭐, 뭐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중학교 일제 때 다닐 때 글쎄 월사금을 제때 낸 일이 없다고 요새 말하면 등록금이지만 예. 늘 늦게 갖다 냈지만은 못 낸 일은 없고 네. 어떻게라도 뭐 외상으로라도 어떻게 내는 그런 기질. 그러기 나는 우리 국가가 외채가 많대도 걱정을 안 한대도요. 예. 아니 외채를 그래도 끌어다라도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또 빚도 좀 많이 지면 괜찮아요. 빚이 적으면요 빚 준 사람이 와서 큰 소리 치니까 괴롭지만 빚도 지려면 좀 왕창 져 넣으면은 빚 준 사람이 와서 절합니다. 그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갚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벌어서 갚는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고 심하게 굴면은 그럼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날 잡아 자시오. 이러면은 그땐 또 손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남의 외상, 빚 그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 큰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남의 빚 좀 졌으면 어때요? 그건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늘 외상을 많이 지고 사셨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어떤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사춘기는 괴롭게 지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던 시대의 환경이라는 것은 오늘처럼 사춘기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네.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춘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일제 때고 대체로 사춘기를 지낸 게 일제니까 일제 때라는 건 아주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나 고민이 있었던 것은 지금 회상하면 알 수는 있어요. 네.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그러면 그저 사춘기, 젊음의 괴로움이 나는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라면서 이성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즐거웠다. 아주 좋은 세월이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자기가 고통 겪은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네. 괴로운 겁니다. 젊음이란. 네. 근데 기성 세대의 사람들이 그 사춘기건 뭐 이건 젊음이 겪는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정적인 게 있느냐고 말이야. 자기 건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냥 젊음이라는 건 좋은 거래 된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저렇게 안 하느냐 하지. 성이 첫째 괴롭죠. 그 이성이라는 것이 괴로운 거지. 그게 뭐 즐거운 겁니까? 솔직한 얘기가. 왜냐 하니 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의 심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사이에 있는 그것은 자연히 역시 남자와 여자를 접근시켜서 뭔가 그 꿈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가깝게 만들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의도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 사랑에는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차하는 동안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제정신 아닙니다. 사실. 사랑에 빠지는 거 제정신 아니지. 나는 늘 생각하기를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건 어디 제정신이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건데 뭐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게 괴로운 게 성이에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 긍지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소중한 때 말이에요. 네. 그게 늘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은 늘 이 사회에 살면서 그 긍지나 자존심을 지키고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난 젊음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인의 말처럼 젊음의 가시관을 벗었다. 그걸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나는 내 젊음이 또 돌아와서 나도 그렇게 그 고통을 겪고 살아보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나는 여기까지 온 걸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처해서 앞으로 남은 날이 멀지 않다. 무슨 이런 생각. 참 이세계 시조 한 수처럼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모으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이런 갈 곳 몰라 하노라 하는 조국 역사의 그러한 시점은 아니지만 갈 곳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석양에 선 사실을 조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대학에서는 어떤 공부를 처음에 하셨나요? 우리는 해방이 되자마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영어 붐이 있어가지고 예. 그저 누구나 영어를 배우려고 하던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영문과에 들어갔죠. 예. 그 영어를 공부했는데 뭐 무슨 문학적 소질이 있어야 뭘 하죠. 예. 그래서 영어를 그저 학부만 마치고 그 다음에 내 장래는 역시 역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일단 그 학부에서는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새로 공부를 할 때는 역사를 했죠. 예. 그 서양사를 공부해서 그 지금 시줄이나 몇 개 외우고 영시도요. 우리가 외우는 거는 많아요. 예. 여러 개를 암송을 했는데 그거 하나 소득이건 뭐 소득이 없어요. 영문과에 다녀서 예. 그 여러 개 외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강연을 하면은 그게 쓸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컴퓨터처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언제나 버튼만 누르면 나오니까. 네. 그러고는 역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저 역사를 한지도 벌써 한 40년 되오니까요. 예. 특히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왜 생기셨는지 좀 설명. 그러니까 뭐 별로 할 줄을 아는 뭐 그 없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학 소질이 없으니까 뭐 역사라도 하자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것도 뭐 하나의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도 창작의 능력이 있었으면 창작을 했겠지요. 예.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역사라는 건 이건 좀 학문의 분야가 아주 평범하지 않아요. 역사는 뭐 자꾸 책 읽고 그 안에 뭐 자꾸 기억하는 건 또 있고 또 줄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역사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백낙준 박사님이나 네. 또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의 뭐 제자라면 제자니까 네. 그분들이 다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어서 네. 아마 나도 그런 스승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서양사를 하셔서 그런지요. 선생님 평소에 그 아브라함 링컨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그 연구를 하셨고 또 심취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뭐 책도 쓰고 그랬죠. 그건 예. 사실이고. 예. 또 링컨이라는 사람이 좋지 않아요, 사람이. 예. 가령 이런데도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사람 왜 데려왔어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역사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 한번 악수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게 평이 그렇게 내리는 데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도 보세요. 한 인물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젊은 친구를 붙잡고 물론 남자지만 붙잡고 자넨 생긴 것이 왜 그렇게 돼? 이완용이를 꼭 닮았나? 네.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왜 말을 해도 왜 그따위로 합니까? 예. 이러지만은 예. 만일에 어떤 사람을 젊은 사람을 붙잡고 자넨 생긴 것이 신통이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닮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예. 제가 정말 닮았습니까? 예. 그리고 가서 거울도 들여다보고 예. 말이야. 역시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 역사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못해요. 예. 그러면 링컨, 그 왜 링컨을 공부하게 됐는가? 그것도 이제 어렸을 적에 꿈이 있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삶 속에서 네.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그런 논리가 거기 있어요. 그 속에 네. 링컨이 출세하는 거에는. 네. 그냥 어린 마음에 나도 한번 성공해서 어머니를 한번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어린 가슴에들 다 있잖아요. 예. 그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정상적인 길을 못 갑니다. 네. 자기 어머니 싫어하고요. 부모하고 사이가 나쁘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네.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돼서 지금 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초대를 받아서 이 뭐 11시에 만나는지 뭐 10시 반에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만나는 이것도 그것도 다 그 부모에 대한 정성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여기도 초대를 받지 아무나 초대합니까? 이것도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이게 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영광이 온 것도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인데 특별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예. 생각.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데는 역시 나도 링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림도 없는 꿈이지만은 그런 그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 링컨 얘기가. 예. 그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미국에 공부를 가게 됐어요. 예. 그것도 뭐 백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보내줬으니까 갔지. 아니 집에 무슨 돈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로 공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스승이나 선배들이 끌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갔는데 가니까 역사를 해야 될 텐데 역시 미국이니까 미국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그건 또 간단한 논리예요. 서양사에도 미국사. 그 미국사를 한다면은 역시 링컨의 시대라는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책을 먹고 재료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링컨에 관한 자료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젊은 후배들 가운데 링컨을 나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충분한 재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링컨에 대해서 심취하시게 된 것은 어떤 면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 그러면은 전부 지저분한 걸로 보지 않아요? 네. 정치하는 사람 치고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가가 정치한다는 사람 가도 아니죠. 그죠? 정치인. 네. 예? 정치인들이 무슨 이익을 하면 다 그거 깎아서 듣습니다. 네. 뭐 좋다 그러면 뭐 별로 좋은 거 아닌 건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훌륭하다 그래도 그걸 다 감점을 해서 듣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 정치란 정직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통념이 있잖아요. 다들. 예. 그 정치는 권모 술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당에 이 정치라는 현장 속에서 정직이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정치를 한 사람이 있다. 그건 멋있지 않느냐. 요새 미국 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물론 닉슨 같으니 또 혼나고 물러나고 그것도 부정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당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게 다 그 둘러싼 정치 사회에 정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늘 그저 정직한 것이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러면 당신 정책이 뭐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거짓말이라도 갖다 댈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링컨의 대답은 정책이 없다는 것이 내 정책입니다. 네.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얼굴에도 나 있어요. 네. 난 정치하는 사람이 되게 아주 굳은 표정을 하고 말이에요. 난척하고 하는 것은 그 민주사회는 적합지 않다고 봐요. 입을 한일자로 탁 다물고 누굴 봐도 그냥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그러질 않고 이 링컨 같은 사람의 초상은 다들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생긴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불쌍한 말이요. 불쌍한 표정으로 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들이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 내가 좀 봐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안 봐주시면 저는 안 되나지요. 자꾸 그러니까 걱정 마시오. 내가 표는 내가 던져줄게. 이래서 성공하는 사람. 네. 그러니 나는 젊은 친구들 정치하려면 이제부터 링컨을 본받아서 좀 비참한 표정을 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러면은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 링컨의 위대한 점은 뭔가를 그런 정직한 차원에서 왜 맨 끝에 남부 재건을 놓고 그가 한 말이 있죠. 네.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난 그런데 그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링컨에 대한 그 일화를 많이 소개하셨던데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좋아하시는 일화가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뭐 하도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예, 예. 얼핏 생각나는 것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으니 그 상당히 엄숙한 사람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나는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그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물론 직업은 직업이지만은 네. 그 직업 중에는 아주 높은 자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링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방해랑 또 비서들이랑 같이 앉아서 토론을 뭐 하고 있더래요. 네. 링컨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네. 그 비서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이 났는데 뭔가 하니 사람의 다리는 어느 정도 긴 것이 이상적이냐? 네.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네. 척 받아서 사람의 다리야 땅바닥에 닿기만 하면 되지 얼마 긴 게 무슨 문제냐? 예. 그것도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예. 그 이제 그런 거에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 그 인간미. 예. 그게 멋있고 예. 그게 다리 긴 사람이 자랑하지 말고 다리 짧다고 비관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 예. 길고 짧은 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낳아준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말이야. 키 작은 사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긴 사람 그 비관할 거 없거든요. 사실상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떳떳하게 생각하면 될 걸 말이야. 뭐 성형 수술을 하고 뭐 되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뭐 코를 높이고 뭐 눈을 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 뭘 해요? 그래 어떤 여자는 또 그렇게 했다가 겨울에 갑자기 추워져서 그 높였던 코가 주저앉는 여자도 있대. 그건 한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것도 좋은 거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이 누구 소개를 받고 찾아왔는데 취직 때문에 예. 링컨이 이렇게 보고 그냥 보냈대요. 예. 가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더라고. 예. 아무 말이 없더냐 그러니까 한마디도 없이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사람이 링컨에게 연락을 하고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 내가 그 모처럼 보냈는데 예. 얘기라도 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보기만 하고서 가요.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사람이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요. 예. 그래 40 넘은 사람인 뭐이죠. 예. 얼굴을 보니까 저 얼굴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작품이니까. 예. 날 때 어려서는 그것이 부모의 뭐 영향하에 있지만은 차차 자라면서는 얼굴이 그 사람의 작품 아닙니까? 여기 이 얼굴도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직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요. 40만 넘으면 그때부터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얼굴이 덜 된 사람은 40이 넘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보니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화 중에도 멋있잖아요. 괜히 뭐 이력서 읽어보고 뭐 테스트 해보고 할 필요 없어요. 얼굴만 딱 보면 아는데 예. 보통 하는 말이 빛 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속은 것처럼 하죠. 예. 그게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얘기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탁 보면 벌써 아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링컨이 늘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 선생님 쓰신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쭉 이렇게 무슨 법을 위반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 죄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사해 주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주 또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인간적이었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가 통해야 이게 얘기가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이 김 선생처럼 예.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걸 알고 이런 걸 척척 꺼내야 얘기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니 예. 잘 돼요. 근데 뭐 아주 좋은가 하면은 예. 그이는 예. 이 세상에 이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거기 쾌감을 느끼고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스탈린의 정적이 역시 트로츠키였습니다. 네. 그러면 레닌이 죽을 때 그 후계자로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네. 뭐 그 두 사람이죠. 네. 하나는 스탈린이고 하나는 그 트로츠키고 트로츠키는 굉장히 조직의 능력이 있던 천재죠. 네. 그 붉은 군대 조직이 대개 트로츠키 공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부터가 그 스탈린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강철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강철, 스탈린.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트로츠키는 멕시코로 망명 갔죠. 도망갔는데 스탈린이 자기 부하를 불러서 그 가서 해치우라. 그러니까 부하가 하는 말이 트로츠키는 원체 몸이 약해서 내버려둬도 죽습니다. 제가 자기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럼 내버려둬 죽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싫더라도 스탈린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렇게 나쁜 놈을 자연사를 하게 어서 가서 해치워라. 그래서 그 도끼로 찍어주기 위해서 그 트로츠키가 멕시코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서 하수인이 추록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내내 정치범으로 예. 들어가 있다가 예. 나왔어요. 무기로 있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야 어째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스탈린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를 반대하는 놈을 하나라도 해치우고 잠자리에 들어야 잠이 행결 차라. 이런 사람하고 말이야. 네. 링컨 같은 사람은 누가 범법 행위가 있어도 저걸 살리는 길이 없을까. 그 어떤 젊은 애가 보초를 섰다 일선에서 네. 잠이 들었다. 네. 그러니 보초가 잠들면 큰일이니까 현재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하기를 이런 친구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건 사령감이다. 네. 그럴 때 사형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네. 이걸 밤낮 생각해서 그 집에 아들이 넷인가 다섯인데 다 남북전쟁의 북쪽의 군인으로 다 나왔으니 네. 그 엄마는 얼마나 괴롭겠는가. 네. 그러니 식구가 많이 형제들이 전쟁에 나온 것이 그 애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네. 그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네. 살려서 저희 집으로 돌려보낸다든가.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건졌으니 오늘 밤에는 잠이 더 행결을 더 잘 와. 네. 그런 사람, 역사의 인물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다 훌륭한 게 아니고 생각의 자세가 역시 링컨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서는 어느 분을 선생님 좋아하십니까? 그러니 뭐 일반적으로 옳은 아예 할 거 없이요. 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이순신입니다. 네. 국민 가운데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네. 그건 시대를 초월해서 이순신이에요. 왜냐하니 네. 그분은 없었더라고 하면 한국은 이미 임진왜란 때 일본의 일부가 되고 다시는 회복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우리 말과 민족성을 다 잃어버렸을 텐데 그래도 1592년에 그때 16세기 말에 조국을 지켜준 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다가 일제가 1905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910년에 합방을 강제로 해버리고 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늦어서 도저히 이 민족을 일본 사람 마음대로 못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건 그렇습니다. 일본이 뭐 무슨 짓을 해도 또 어느 나라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는데 네. 그건 이순신이라는 그런 인물 하나 살아서 역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요 내가 거기다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순신이 가만 누워있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짐작컨대 그건 연세대학의 예전에 홍희섭 박사가 늘 주장하던 말씀이지만은요 이 홍희섭 박사 주장대로 하면 이순신이 독수이씨랍니다. 네. 그래서 필경 율곡 선생과 뭔가 교제가 있었을 거래요. 그러니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아무도 안 들었지만 말이요. 이순신은 젊은 가슴에 그걸 듣고 조국을 위해서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일 거라. 그럴 때 이순신이 그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네. 근데 요즘 교수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중학교, 뭐 국민학교까지 스승이라는 입장에 계신 분들과 제자라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양자의 사이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런 것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개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이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니까 네. 산업사회의 윤리라는 것이 좀 달라질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종전과 같은 학생, 스승의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 네. 그건 일반적인 걸로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개탄할 만한 그런 경우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네. 아직도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고 아직도 학생은 선생에 대한 생각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해서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그런데 눈에 띄는 현상이 예. 또 이 매스컴이나 그런 데 책임이 많죠. 네.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부각을 시키니까 예. 이게 뭐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든가 네. 그거는 백에 하나 천에 하나도 드물고 예.
역시 선생님이라면 그저 하나님 다음으로 아는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망가뜨리는 건 그건 어른들이 하는 짓이지 애들이야 순수한 애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세상에 말이 퍼지기를 국민학교에서도 겨울에 난로 곁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은 선생님한테 얼마 갖다 줘야 된다든가 이따위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야 안 치고 뭐 자꾸 시켜주고 반장도 하게 된다. 그걸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부끄러워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지금 선생님으로 기성세대가 대하지 않고 역시 대우에 있어서 뭐 물질적인 보수가 좋지 않은 것이 선생이라는 직업이니까 선생님들 자신이 또 긍지가 없는 사람도 있죠.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네. 능력 있으면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차차 그만두고 정말 교직을 사명으로 알아서 가르치는 것에 긍지를 느끼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교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저 정부는 그런 마련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뭐 교직에 들어가면 먹고 살기도 어렵다 하니까 긍지 있는 사람이 내가 될까?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역시 교직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네. 그러고 나서 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교직에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서 네. 부모가 그런 편협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선생을 대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대해주길 바라죠. 네. 선생님의 강의가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말 2,000명 이상씩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정도라고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기에 그렇게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학교를 또 10여 년 못 가르쳤잖아요. 예. 못 가르친 세월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우선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저 선생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게 첫째죠. 강의를 잘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예. 이제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생이 많은 걸 싫어하죠. 네. 교수들 가운데 네. 강의가 안 되고 학생이 뭐 2,000명 이렇게 앉으면은 그걸 50분 동안 꽉 쥐고 있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건 부흥사처럼 해야 그걸 끌고 나가지. 그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 한 사람 떠들기 시작하면 와와와와 떠들면 예. 강의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 그걸 쥐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은 없게 하는 거는 되는데 네. 교육이 그게 훌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우리는 왜 그걸 감수하는가? 네. 그걸 클래스를 나눠서 다 다른 선생들한테 나눠서 가르치도록 하자. 그러지 않고 내가 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0년의 공백이 있다 하면 200명씩 10년 가르치는 거나 2,000명씩 1년 가르치는 거나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가르쳐야 하니까 예. 받아서 가르치지 절대 인기 있는 강의는 못해요.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 말씀에 반신반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늘 강의를 하시면서 그 민주주의의 고치라는 것은 1950m 예를 들자면 한라산과 비율한다든가 뭐 지리산과 비율한다든가 그 정도의 정상이 있다면은 나는 아직 그 100m쯤 올라가는 곳에 참호를 파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참 뜻을 좀 이 자리에서 알기 쉽게 설명 다시 해주시면. 예,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나 청중 어떤 경우에 강연을 할 때도 하는 말인 건 사실이에요. 네. 왜 학생들에게 그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늘 그 정치적 현실이나 사회 여러 가지 변모되는 것이 요 사이클을 타고 옵니다. 네. 주기적으로 뭐가 네. 와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주 굉장한 가능성 있는 것 같은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마다 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 그냥 뛰어서 정상에. 네. 그냥 한라산 꼭대기가 1950이라 하면은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지 도중에 머물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내가 학생을 붙잡고 그런 게 아니다. 네. 이것은 역시 100m 고지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너는 100m 고지는 올라갔는가? 네. 그러면은 그때 기본으로는 1950m 고지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고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역사라는 건 우리에게 뭔가를 일러주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지키지 못하니까 위에서 큰 몽둥이로 후려 갈기면은 그다음엔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서 맨 끝에 100m가 뭐야 50m도 못 되는데 한참 그냥 넘어져 있다가 또 이게 뭐 때가 됐나 그러면 또 일어나서 뭐 뛰어서 그냥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자꾸 거짓말 하지는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말할 때
무슨 소리를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는 100m 고지 이상에 올라가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생존하는 사람이 혁명이다, 뒤집어 엎는다, 뭐 타도하자 이런 걸로 일을 치르지 못할 건 뻔하니까 우리는 그러나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서 100m 고지에는 늘 있겠다 그 말이죠. 거기다 참호를 파고 이걸 건드리면 여기서 목숨을 버리면 버리지 여기서 하산해서 저 밑에가 앉아있지는 않는다. 절대로.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알고 어느 때에 가능성이 있다 할 때 뛰어올라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나는 이 고지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럼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왜 그렇게 그 낮은 데 앉아 있느냐? 그 당신이 그래도 올라가기라 500m나 1000m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뭐요? 네. 이럴 때에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분수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뭐라는 걸 알고 내 생이 이걸로 끝날 거니까 나는 100m 고지를 지키고 후배들에게 자네는 200m 고지에 올라가서 저걸 점령하고 지키라. 그 순서를 내내 밟아 올라가지 않고는 1950m 고지에 올라가도 진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못 된다. 그래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전도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다 들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교수님의 생각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 민주주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물론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진 정의가 있질 않아요. 예.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면은 그는 뭐 어떤 이론을 누가 앉아서 그걸 아주 다 만들어냈다면은 그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앉아서 사회주의란 이런 거라든가 네. 공산주의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면 그거는 있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건 자연적으로 돼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이론으로 뭐 형성도 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명백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역사의 방향이 민주주의라고들 말하죠. 왜냐? 그건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이게 민주국가라고 그러고 싶어하지. 아 이게 독재국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이게 새로운 민주주의라든가 이게 뭐 하다못해 교도민주주의라든가 그건 무슨 민주주의에 수식어는 붙일망정 우리 민주주의 취미 없어서 안 한다. 그건 일본의 전범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의 전범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오가와 슈메이라는 그런 전범자가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자기는 그건 도대체 생리 안 맞는다고 하면서 전범자니까 네. 그러면서 그게 데모크레이지다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모크레이지 그건 미친 것들이지 네. 그게 어디 민주주의라는 게 그게 쓰일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다 민주주의가 역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만 인간의 각자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평준화가 되지 않아요. 네. 사람이라는 예. 종래 누가 누구를 지배하던 시대는 갑니다. 네. 그건 왜? 각자가 다 깨달아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예. 민주주의라는 궁극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건데 역사가 그 가능성을 지시하는 거죠. 종래의 자유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국한돼 있다가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자유인구의 저변 확대가 역사라. 그런다면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나가는 거니까 어떤 때는 이 정도가 민주주의고 또 어떤 때는 이만큼의 민주주의고 네. 그래서 서로 주인이라면 주인이 주인을 존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네. 그 바탕에 제일 큰 게 뭐인가? 자유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사회 자유를 거쳐서 평등을 향해서 가는 사회 난 그게 민주사회일 거라고 믿죠. 네. 선생님 생각하시는 우리 그 사회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아주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최소한의 집단인 가정 이런 데에서는 그 민주주의가 잘 그러게요. 되고 있는지요? 예, 우리는 이게 사회가요. 예.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사회 아닙니까? 예. 조금의 우리 가르침이 군사부 일체라든가 네. 그 위에는 임금님 계시고 저 서당에 가면 스승이 있고 훈장이 있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 요게 다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들인데 만일에 그 군사부가 일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서 자라나는 세력이라는 것은 키를 펴고서 할 수가 없잖아요. 첫째.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 많이 나아지죠. 하지만은 아버지 중심 아닙니까? 네. 집안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저 모든 명령을 내리고
요새 좀 나은 집안 있죠. 애들하고 의논도 하는 아버지.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나 하라는 대로 해. 이것뿐이었지. 그러니까 집안에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네. 또 사실 지금 여기 여성들도 상당수 나와 있지만은 예전에야 여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불행이었어요. 그 요새 세월 좋아서 그래도 여기저기 끼어 앉았고 그렇죠. 어림없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또 많이 민주화가 된 거거든요. 그 옛날엔 여자가 외출하면은 남자하고 같이 나갈 때 남자하고 같이 안 걸어갔지 않습니까? 뒤따라가고. 뒤따라가지요. 네. 또 남자는 뭐 물 들고 가려면 안 들고 갑니다. 네. 뭐 보재기 싼 거 들려면 질색해요. 네. 그저 007 가방이나 들고 다니죠. 안 들어요. 그럼 여자가 양손에 들고 애는 여자가 등에 업고 네. 그리고 또 한국 여성이 본시 머리에 이는 걸 잘하잖아요. 네. 조상 때부터. 목에 힘이 세니까 여기다 잔뜩 이고 그리고 남자는 빈손으로 가고 여자는 뒤로 땀을 뻘뻘 흘리면 따라가던 것이 우리 사회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꼴이었거든요. 요새는 좋은 친구들 나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 애는 제가 안고 그리고 기저귀 가방 자기가 끼고 남자가 여자는 빈손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여자 핸드백은 또 이쪽에 끼고 가고 따라가는 남자를 보면 멋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이 그렇게 돼야 가정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여자를 무시하고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여자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그냥 그저 눈치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려면 여성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 상투 뜬 사람들이 좀 물러서야 돼요. 머릿속에 상투를 쓸고 앉아있는 친구들, 남자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친구들. 그 사내에만 자꾸 놨다가 요새 무슨 현상 생겼는지 아세요? 어떤 국민학교에는 사내와 여자의 짝을 제한해야 되는데 벌써 여자애가 모자라요. 그래서 사내애가 혼자 앉아있다고요. 옆에 여자애가 없고. 그러니까 벌써 어려서부터 호랍이 되는 연수가. 얼마 전에 그 소위 그 낚시론을 신문에 쓰셔서 계속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뜻에서 그런 글을 쓰셨는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물을 줄 알았어요. 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으니까 그때 1년 반도 더 전이니까 작년 봄에 4월 초인가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아무래도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장기를 두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장기판을 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쪽 여당에는 말이에요. 뭐 궁이 있는 것뿐은 뿐이 아니라 그냥 있을 게 다 있어요. 차도 있고 포도 있고 뭐 마산까지 있고 철도 저런히 있는데 내가 야당의 그 장기판을 보니까 이게 궁이 하나 있고는 철이 한 서너 개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장기를 든다. 이게 이 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역시 이날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그거라도 남기는 게 좋지 않느냐. 새로운 젊은 리더십들이 나와가지고 이 현실의 이 판 어떻게 바로 잡아야지. 이제 일단 물러날 세대는 물러나서 그저 내 때는 이미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했겠어요. 근데 그걸 놓고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내가 어느 쪽을 강조했는가 하니 그러니까 나보고 그냥 반대하고 말이지 왜 김 교수가 변절했느냐 뭐 돈을 얼마를 먹었느냐 이런 당치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나보고 지구촌을 떠나달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가끔 미래를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역사라는 게 결국 왜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E.H. 카라는 그런 학자의 말대로 하면 역사란 결국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어요. 그 어제와 오늘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역사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 어제와 오늘의 대화는 결국 내일을 내다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하나의 법칙이 있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지 그냥 무턱대고 무슨 일이 되나요? 뭐 기적이 있다 하지만 기적이 있나요? 라인 강변의 기적 그러면 그 기적을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기적이 되죠. 우리는 한강변의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이 늘 문제가 많잖아요. 유람선을 만들었다 교각을 들이받는다든가 그게 이제 기적을 너무 바라다가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역시 제대로 이걸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조국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까닭이 뭔가 하니
이 젊은 세대 때문에 그렇죠. 시골에 가서도 애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를 쭉 아침에 가는 그 얼굴을 보면은 그게 멋있거든요. 잘생겼다고요, 다. 그게 한 집안이 잘 되려면 애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 꼬밋꼬밋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런데 이 새 세대의 이 표정은 이거는 기운도 좋지만 데모도 그렇잖아요. 데모도 예전에는 한 번 하고는 며칠씩 쉬었지 그렇게 연일 그저 하나요? 그때는 영양이 안 좋았으니까 그랬지만 요새는 영양도 좋고 하니까 그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하지 않아요. 그걸 정치하는 사람은 좀 멋있게 봐달라고 말이야. 야 이게 희망이 있다 말이야. 잘해보자고 이러니까 이 힘을 잘 쓰면은 조국의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길 나는 늘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이 지나간 5,000년 동안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지만 세계적인 인물을 내놓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뭐 심지어 인도에는 간디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3.1운동을 겪은 민족으로서 그만한 일을 하고도 세계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3.1운동의 암흑에 세계적인 인물은 안 되거든요. 근데 요 기원 2000년대라는 것이 나는 조국의 희망의 세대라고 보는 거죠. 희망의 새 세기가 2000년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가만한 생각을 하면 만일에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이 나라 개화에 중요하던 40년을 그냥 가로맡아 가지고 목덜미를 주위로 이렇게 타고 누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민족은 이미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고 이 분단 같은 현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건 내가 작년 여름에 카나다에 그 강연을 갔었습니다. 12개 도시를 도는데 맨 처음에 카나다의 밴쿠버라는 데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포니라는 것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국인의 가슴에 그게 어느 회사에 뭐 누가 만든 차다 그런 생각 나지 않고 네. 또 그걸 뭐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부속이 전부 외국 건데 뭐 그게 포니라는 게 한국 차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역시 한국 사람의 손으로 조립이 됐건 어떻게 됐건 한국산이라는 자동차가 밴쿠버의 시를 질주를 하는데 한국인의 느낌이 다릅니다. 네. 야, 한국인이라는 건 멋있는 민족인데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하나도 실력을 발휘를 못했구나. 이제부터 그때는 온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아직도 많이 다니는 것이 토요타요, 혼다요, 이스지요 이런 자동차들이지만 두고 보자. 한국 자동차가 이 미 대륙을 누비는 날이 그것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것이 뭐니 해도 말이요. 그런 대기업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만큼 이끌어주는 것이 잘못한 점을 다 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꾸 그냥 족쳐서 못 살게 하는 것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게 뭐입니까? 그래서 한국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서양 애들이 가서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젊은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 좀 더 요새 또 여행 자유로화를 시켰다가 요새 또 많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풀어서 말이에요. 자꾸 외국에 가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더 조국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거고 2000년대의 희망이 거기 있다고 봐요. 네, 아주 역사학자이신 선생님으로부터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은 덩달아 희망이 있는 걸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예찬론자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어머님이라든가 또 누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영향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타고나시길 여성 예찬론자십니까? 근데 물론 어머니, 뭐 누님, 뭐 동생들, 네. 뭐 누님만 하고 또 동생들을 빼면 이거 듣고 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왜 식구 중에 누님만 뭐 훌륭하냐? 그런 건 곤란하니까 다 두루 집안의 여성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도대체가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사고에도 여성이 멋있지 말이에요. 그러게 무슨 동성애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그냥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어요. 내 기분으로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성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완전하다는 것의 표시인데 그러니까 늘 그 반 아니겠어요? 이 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매력일 수가 없잖아요. 매력이 굉장한 거고 그걸 시인하는 데서부터 한 남성의 올바른 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걸 규제해가지고 그 자유를 박탈하고 또 한 번 결혼을 딱 했다 하면 그건 이제 그 죽든 살든 그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노예 생활이 되지 자유로운 남자와 여자의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성이 타고난 그 지니고 있는 남성에게 던지는 매력이라는 거 그것은 세월이 가면은 아주 시들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그걸 치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데서도 여성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고 또 여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국 여성은 또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뭔가 저력이 있죠. 사실상. 그렇게 당하는 것 같이 살아온 역사지만 권위주의 사회에 역시 여성이 가진 자기 나름의 세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방, 예? 사랑방에는 간섭을 못했지만 안방으로, 부엌으로, 헛간으로 이렇게 가졌던 여성의 고난이 있고 그 힘이 근대화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니까 네. 한국 여성이 결국은 마거레트 미드라는 인류학자를 감탄시킬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진 게 여성이거든요. 네. 나는 그들이 장차 어쩌면 통일된 조국의 여성이 초대 대통령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쭤봐서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뭐 미리 알고 계시니까요.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으로 계시는가? 근데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물론 주장이 뭐 뚜렷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이죠. 첫째는 결혼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로는 이게 농경사고의 유물인 결혼을 다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 애를 잃으면 잃을수록 좋은 거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일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남자나 여자가 마찬가지예요. 다. 또 여자는 특별히 혼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가만히 이 산업사회라는 것을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요. 결혼이 이제는 일단은 낡은 제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참 아직도 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이제 옮기느라고 그러는데 애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러면 그건 애를 낳을 수도 있죠. 낳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가 꼭 맞는 화학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 그 옛날 사람이 궁합을 본다는 게 난 뭔지 모르겠지만은 궁합은 그건 좀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요새 그 성의 화학 성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이. 맞는 사람이 만나면 그게 중매로 됐건 좋아서 만났건 그건 멋있게 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은 그런 고통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요. 그뿐 아니라 어머니를 또 잘 만났어요. 보통 어머니는 이 집의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장가를 안 들면 이 집은 뭐가 되냐.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신다든가. 너 장가 안 가면 난 밥 안 먹는다. 그럼 우리처럼 또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자꾸 나 죽기 전에 너 장가 가는 거나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년을 넘기지 말아라. 이래서 그 해 간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 물론 잘 됐지만 말이요. 그것도 팔자가 그렇게 됐으면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걸 내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보고 하라고 그러겠는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게 이렇게 됐어요.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돼서 나이가 이젠 몇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기가 아직도 나긴 해요. 뭐 누굴 만났다든가 그러면 뭐 신문에도 나고요. 뭐 잡지에도 나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제. 왜? 너무 때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물 간 사람은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봐준 게 고맙다. 내가 그렇게 신문이나 잡지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아주 관대해서 좋다고. 예. 그러나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는 말을 했죠. 그러나 예. 아마 앞으로도 이대로 나갈 것 같아요. 대개 예. 내 짐작에는. 예. 예. 장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신앙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죠. 예. 네. 그 뭐 신앙이라는 거야. 그 뭐 각자가 다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질 예. 수 있잖아요. 또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역시 불교라는 종교 무시해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예. 또 유교 뭐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 가진 거고, 또 불교 그러면은 사실상 뭐 이 나라의 원효 대사는 거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모든 종교가 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또 유교로 말하면 퇴계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말이에요. 네. 퇴계 선생 무시하고 한국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나는 어쩌다가 이 기독교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 길이 불가피하게 있은 길이지 내가 택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늘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또 기독교인이 된 것뿐이죠. 네. 다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자꾸 절에 다니면서 키워서 뭐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게 됐다 그렇더라도 그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둘이라고 봐요. 모든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종교는 첫째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건 계율이라고 하건 뭐 훈계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정직하게 되라는 바탕 빼고 무슨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믿는다. 근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종교는 아니죠. 예. 남의 돈을 꾸었었다. 그리고 또 갚진 않는다. 그건 종교인은 아니죠.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 그건 종교인은 아니죠. 예. 종교란 역시 말한 대로 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을 가진 사람. 그건 종교의 첫째입니다. 네. 신앙의 첫째예요. 둘째는 그런 정직한 바탕 위에서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자기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네.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을 좀 희생할 수 있는가. 예.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종교지. 그거 없으면 종교란 소리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내 종교가 기독교이지만 말이에요. 네. 왜? 그 두 가지 표준에서 거리가 먼 현상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누가 평하기를, 아마 제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당당해 보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 신념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도 이 좌절한다든가 패배감을 느낀다든가 이럴 때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보였다 하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세상을 속이고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당한 게 없으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내 이 나라는 작품이 실패작이라 하는 것을 벌써 느끼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거든요. 이건 실패다. 왜 실패인가 하니요. 무슨 한 자리 못하고 그래서 실패는 아니에요. 네. 아는 사람은 많고요. 네. 어쩌다가 이 시대에 얼굴이 팔리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전라도 광주에 강연을 가서 곰탕집에 들어가 앉으면은 곰탕 나르는 여자애가 밥 한 그릇 더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요. 알아보고. 네. 아주 예. 아무개 교수가 왔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아는데 나는 제일 나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왜 좀 더 정직하게 살지 못했는가. 그게 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좀 더 정직하게 살았어야 할 텐데, 더욱이 무엇을 타고 나서 그런지 어디를 가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네. 강연을 한다든가 하면 그게 교회건 무슨 일반 단체에 모이거나 저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많이 뭐 강의를 한다 하면 학생들이 모인다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어서 나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할 그런 미래가 있는 줄 알았다면 좀 더 정직하게 살았어야 한다. 그 생각을 하죠. 네. 또 하나는 그거와 겸해서 나는 자연스럽지 못하게 살아왔어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 혼자 사니까 저 사람이 뭐 무슨 돌을 닦고 뭐 그런 사람도 못 되거든요. 그저 늘 좌절되고 늘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을 얼마나 잘 속이면은 저 사람 아주 떳떳한 사람이다. 부가 떳떳해요. 사는 게 그냥 하나의 신념이 그래도 언제 내가 죽어야 할 때 죽겠다. 그거는 돼 있어요. 그거 하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그냥 낮추어서 형편없이 벌벌 기어다니면서까지 살 그런 마음이 없고 가야 할 때는 간다. 그거 하나가 남이 보기에 저 사람 뭔가 떳떳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했고 하나도 자연스럽게도 살지 못했고 그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다 마땅한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아세요. 욕 많이 하고요. 당신 같은 사람 아까도 뭐 지구촌에서 떠나라고도 그랬지만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김동길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질문하실 분이 없을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73년도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그 옥고를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선생님의 시국관과 현재의 선생님의 시국관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 사회에 일단 나설 때 공자님 말씀이 42 불혹 그랬으니까 이 불혹의 나이에 사회에 나왔죠. 그 전에는 우리가 무슨 발언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내가 봉직하는 연세대학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죠. 공자 말씀에 42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이 전국적인 발언을 내가 믿어서 옳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불혹의 나이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나 자신은 변한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실이 사실인가 하면은 우리가 긴급조치 그런 때 유신체제에 뭐 반대하고 뭐 재패가고 뭐 그런 일이 많았던 사람이고 단지 한 가지 달라진 게 뭔가 하니 8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에 레디칼하던 그 과격파라는 세력이 학생사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산 문화원의 방화 사건이라든가 이것이 이 젊은 층에게 뭔가 탁 한번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니까 사회라는 것이 본서 이게 놓고 보세요. 여기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보수적인 세력이 있고 이 극좌에 이 과격한 세력이 인정 안 되고 나타나기 전에는 늘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비판을 하는 사람도 반정부다, 반체제다. 자꾸 이렇게 들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세력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현실을 담당한 사람들도 그 사람 의견을 듣자. 그러니까 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지요. 보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나간 한 20년 동안 이 얘기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비슷한 얘기니까 보면 들으면 지루하죠. 사실은 같은 얘기니까 언제나. 그래도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져서 그런 것뿐이죠. 그건 뭘 가지고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무슨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든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든가 그런 걸 왜 대개 노욕이라고 그래요.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뭐 필요한 게 있다든가 필요한 거 없어요. 또 대학이라는 것도 그런 자리에 뭐 늘 있진 못하지만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저 나대로 사는데 오지 말래는데 내가 찾아가서 나 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럼 누가 오라고 그래도 가지요. 시간만 있으면 무슨 잡지라도 쓰죠. 왜 하니 젊은 사람을 생각해서 젊은 사람 부탁하니까 쓰지요. 내 자신의 나 자신의 의식 구조상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나는 자부하고 이 나라가 이 자유라는 거 이게 자유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의 가능성이죠.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멋있는 나라거든요. 이 역사에 처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이 자유가 또 꽉 맥히면 또 들어가거나 뭐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인 한해는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들어간 사람이 너무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들어가면 나오니까 아직 들어갈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사람이 걱정이지 이거 언제 들어가게 될까 하니까 조마조마한 것뿐이지 들어간 사람은 나오는 사회 이거를 만드는데도 조국 역사가 5,000년이 필요했어요. 북에는 그것도 없잖아요. 북엔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 갔다 하면 끝나는 사회와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회 그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죠. 네. 또 딴 사람 누구 없을까요? 다음 사람 누군가요? 예. 질문하세요. 교수님을 뵐 때마다요 항상 콧수염이 눈에 띄는데요. 수염을 그렇게 기르시는 뭐 특별한 이유라든가 언제부터 그 수염을 기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뭐 여학생다운 아주 애교 있는 질문인데 나는 수염을 기른 일은 없어요.
그저 깎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이 뭘 기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사실은 수염을 깎지 않고 한참 있은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가 막 유신하던 그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고 있다가 그때 너무 또 수염이 아래 위에 많으니까 사실은 뭐 아래 나는 뭐 수염은 처리를 하고 네. 위에 거만 주로 눈에 띄니까 저 사람은 뭐 콧수염을 기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기르지는 않고 이제 말한 것처럼 그저 그대로 둔 건데 이것은 또 이제 깎기도 어렵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깎으면 저 사람 또 왜 깎았는가 고 자꾸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저 가만히 있고 왜 그럴 예. 때 그저 무슨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런 대답만 해두죠. 또 그 선생님 쓰신 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링컨도 수염을 길렀다, 그 그러니까요. 깎았다 그런 그렇죠. 일화가 있더군요. 예. 근데 그 어느 소녀가 수염을 기르는 게 보기 좋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랬대요. 예, 대통령이 또 수염을 그렇죠. 기르고 네. 그런 적도 있다 그런데 혹시 누구가 기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기르신 건 아니에요? 이는 없었고요. 예. 뭐 원체 뭐 수염 가지고 별로 영향이 있을 만큼 뭐 그럴듯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그 링컨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대통령 링컨 같은 분에게 구원해서 그가 수염을 기르게 되면요, 그건 역사에 남습니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그레이스 베델이거든요. 예. 역사에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아, 당신 얼굴 생긴 게 좀 못생겼는데 그 수염을 기르면은 커버가 될 것 같다. 예. 이래서 기른 거래요. 어허. 그리고 또 거기 대해서 링컨이 친절하게 답장을 하고 그리고 키워서 저건 당선된 건 사실이니까 그 수염 덕에 당선되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 질문 없을까요? 예. 선생님께서 현재 대학생이 다시 되신다면요,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왜 그런가 하니 해방 직후에 우리는 또 밤낮 좌우익 학생들이 가자 부딪혀서 싸우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못해서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정말. 뭐 요새 학생들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배우지를 못해서 좀 다시 학생이 되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책이 없어서요. 책 한 권을 구하면은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이었는데 요새는 뭐 책이 그렇게 많고 어학도 얼마나 더 잘합니까? 요새 영문과 다니는 사람은 영어 잘하죠. 우리 영어도 잘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말이에요. 아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나 좀 열심히 해봤으면 하는 생각 나고요. 예. 뭐 젊어서 뭐 사랑도 하고 뭐 그런 건 별로 그렇게 동경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맛있게 공부를 해서 어학도 한 두서너 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모르긴 하지만 뭐 데모도 가끔 하겠죠. 아주 안 하게 하겠어요. 또 다음 사람 누구 질문 없을까요? 예. 네. 선생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가장 가치로운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가장 같이 있는 일. 예, 가치 있는 일, 보람된 그걸- 일은 무엇인가? 나는 삶의 주제를 사랑이라는 데 잡았어요. 사랑. 네. 테마가 그 심포니의 테마가 있듯이 인생에도 테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사랑으로 잡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서 사랑하는 뭐 남녀지라도 형제, 부모, 뭐 친구 어디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내 종교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주제 하나를 잡는 데면 역시 사랑 아닐까. 그 제일 값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87년에는 좀 우리 국민이 누구에게 뭘 바라지 말고 스스로 뭔가 지키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국민을 한번 향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국민들로서야 더 말할 거 없이 자율 못하면 타율 아닙니까? 네. 제가 알아서 못하면 몽둥이로 다스려지는 것이 그건 사회의 원칙이니까 민주주의는 각자가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면은 좀 더 주인 노릇을 해달라고 말이에요. 국민이. 네.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맞서서 싸우자 그 말이에요. 부당하니까. 그렇지만 저 할 것을 안 하고 자꾸만 규제를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네.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그럼 국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은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그럼 과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모자라는 점은 없겠는가? 근데 이제부터 필요한 일이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네. 국민의 수준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나가면은 네. 되죠. 조금이라도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 네. 그러나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의 그런 수준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나 비관하지 말고 네. 그래도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참 잘생긴 남자와 여자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절대로 타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시민의 생활을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네. 그 점점 성장해서 사회가 그렇게 되고 네. 그러는 가운데 2000년대를 맞이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의 큰 꿈도 이루어질 것이고 네. 통일되고 나서의 조국이 참 조국입니다. 네. 그런 꿈을 안고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죠. 네. 선생님 그동안에 그 여러 차례 책이라든가 이 강연을 통해서 그 시를 많이 인용을 하시고 또 평소에도 한 200여 수의 그 시를 암송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시나 한 수 저희들에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롱펠로우의 시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 영문과를 다녀서 그런 걸 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저 우리 말로 그걸 옮겨서 한 마디만 하죠. 네.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마오. 예. 인생은 다만 헛된 꿈이라고.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말라는 그 시인의 심정. 네. 왜냐하니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니고 네. 역시 인생이란 참된 것, 인생이란 진실한 것, 네. 그리고 그 무덤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니라. 네. 아마 이런 데에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인생은 다만 헛된 꿈이라고 그렇게 녹두리만 하면서 사는 새해가 아니라 네. 역시 인생은 참된 것, 인생은 진실한 것, 그리고 무덤이 그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1시에 만납시다는 송년 특집으로 김동길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김동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희망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새해를 희망차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